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상처받은 줄 모르고 어른이 된 나를 위한 심리학. 나는 가끔 엄마가 미워진다 입니다. 지은이 배재현. 출판사 갈매나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날 때린 건 아니었지만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과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우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는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주인공 어린아이의 속마음을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너는 요즘 뭐가 걱정이야? 어떨 때 너는 속상해? 엄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라는 질문들에 아이들은 놀랄 정도로 자신의 마음속 진심을 표현합니다. 그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말이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자신의 속마음을 엄마에게 표현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또 부모들은 아이 처지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아이가 털어놓는 말들에는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는 나를 안 좋아해요. 나를 싫어해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줘요. 와 같은 속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는 나름대로 아이를 잘 먹이고 열심히 교육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임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가 방송 영상으로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고 누군가 문제를 짚어주는 순간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아이의 마음을 전혀 몰랐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뒤쪽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나아가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가 알게 모르게 자녀를 대할 때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부모도 많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죠. 자신의 내면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아이는 그때그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하는 말과 태도, 행동이 어린아이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되돌아오는 부모의 반응을 통해 엄마는 나를 싫어해. 내가 잘못해서 엄마를 화나게 했어. 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만 계속합니다. 이렇게 부모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이는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로 수십 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도 모르게 누구도 날 원하지 않아.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에게 맞고 자라는 친구도 많았는데 엄마 아빠는 절 때리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 지원도 해주셨고요. 하지만 늘 냉정하고 심한 폭언을 하곤 했어요. 제 편이라는 느낌은 없었죠. 그런데 저보다 부모에게 더 심하게 상처받고 학대받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들 나름 잘 지내지 않나요? 제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오랜 시간 고민했다며 찾아온 민영 씨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상담하면서 어린 시절을 돌아보았고 자신이 부족하거나 이상하다고만 생각할 일이 아님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심리학 관련 책을 찾아봤어요. 내면 심리나 내면 아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부모님께 조금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학대를 받은 거구나. 정서적인 공감을 거의 받지 못한 것도 학대인 거구나 라고요. 한 사람의 고통은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람만의 이유가 분명 존재합니다. 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누구나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길 원합니다. 일부러 자신을 고통 속에 둘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이상하고 문제라는 생각에서 한 걸음 벗어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당신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누군가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어 마음이 편안해진 기억이 있나요? 아니면 아무도 당신 감정을 알아주지 않거나 혹은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여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는 않았나요? 아이가 어려움을 겪어 힘들어하고 있다면 별일도 아닌데 호들갑이라는 부모의 무관심한 반응조차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말 안 듣더니 쌤통이라든지 네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지 내가 왜 너 때문에 힘들어하냐는 비아냥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아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보다도 당시 부모가 보인 냉소적인 반응을 더 아프고 깊은 상처로 기억합니다. 부모는 걱정이 되어서 기운 빠지지 말라고 한 말이라며 변명할지 모르지만 아이에게는 비난과 경멸과 폭언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이렇듯 사소해 보이는 경험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정작 부모도 당사자도 이런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나아가 이제는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정서적 보살핌도 인간답게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정한 공감과 따뜻한 위로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심과 자기 비하에 내면 회로가 만들어지는 과정. 어릴 적 집안은 늘 시끄러웠어요. 엄마는 시집살이로 힘들었고 아빠는 엄마를 전혀 위로하고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첫째 딸인 저에게 엄마는 온갖 짜증과 화풀이를 퍼부었고 제가 하는 것마다 못마땅하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시끄럽다, 거치적거리니 저리 가라는 말은 예사였고 기분 좋게 웃어도 할머니 닮아서 보기 싫다고 웃지 말라며 면박을 주었어요. 뭘 먹으면 그렇게 살찌고도 또 먹느냐고 핀잔을 주었죠. 제가 뚱뚱하고 굼떠서 애들이 얕잡아 보니 정신 차리라는 말을 늘 들었어요. 아무도 나를 좋아할 리 없으니 괜히 이용이나 당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속을 보이지 말라고요. 수미 씨의 말을 듣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는
어른인 수미 씨에게 여전히 엄마가 그런 말들을 하시나요? 지금 그런 말은 안 해요. 어릴 적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지금은 제가 발끈하고 대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하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 그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듯이 말이죠. 난 부족하니까 누가 날 얕잡아 보지 않게 조심하자. 사람들이 알면 실망할 거야. 더 독하게 해보자. 이 멍청이.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결국 엄마 말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부끄러워요. 아이는 부모로부터 있는 그대로의 존재만으로 관심을 받거나 환영받지 못하면 부모에게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원하는 모습과 바람에 가까워지기 위한 내면의 목소리를 발달시키죠. 이러고 있다간 너 한 소리 들어. 정신 차려.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어쩌려고 그래. 그러다가 엄마한테 맞는다. 좀 더 열심히 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할 거야. 조금만 더 하자. 이렇게 내면에서 자신을 채근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연지 씨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어 알아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종아리를 자로 때리고 스스로 벌을 줘가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어린 시절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카를 보면 초등학교 갓 들어간 그 나이는 정말 어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울먹였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부모의 인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부족한 자신을 감추고 가능한 한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점점 더 스스로 가혹하게 몰아세웁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해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그럴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노력합니다. 부모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때려도 아이는 이것이 반복되면 맞을만 해서 맞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야 할 부모가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예뻤더라면, 내가 좀 더 사랑스러웠더라면, 엄마 아빠도 기분이 좋아지고 안 그랬을지 몰라 라고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전 EBS 부모 교육 영상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텔레비전 앞에서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광고에 흠뻑 빠져 있죠. 그러다가 화면에서 광고 영상과 함께 잔소리와 비난의 말을 퍼붓는 부모의 얼굴이 겹쳐서 나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1분 30초의 광고도 몇 번 보다 보면 기억에 새겨지는데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매일 듣는 부모의 온갖 말들은 얼마나 강력하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지를 부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말이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잘 되도록 이끌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수한 경멸과 모욕의 말을 자각하지 못한 채 내뱉고 나면 부모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 지속해서 부모로부터 들어온 인격 모독과 비난의 말들은 아이의 내면에 고스란히 박히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채찍질 삼아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아이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란 좀처럼 어려워 보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전달한 온갖 부정적 메시지들은 아이의 내면에 깊이 새겨집니다.
자기 비하와 혐오의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비난과 경멸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와 따로 떨어져 지내도 이것은 스스로 무한 재생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르는 사이에 부모로부터 들은 비난의 목소리가 원래 자신의 것처럼 정체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나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도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타고나지 않습니다. 이건 나의 목소리가 아니고 애초의 시작은 다름 아닌 나를 질책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었던 부모의 목소리라는 것을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내면에서 함께 해오다 보니 그 말들이 곧 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기 비난의 목소리는 내면에서 수시로 무한 재생되고 지금의 나를 고통스럽게 하므로 얼른 없애고 싶겠지만 그보다 이 목소리의 본질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자기 비난의 목소리는 어린 시절 나를 보호하고 다정하게 말해주지 않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생겨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수치심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이는 이제까지와는 좀 다르게 자신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보다 연민을 품고 친절한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의 영향력은 매우 파괴적이어서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자기 비하의 거대한 급류에 휩쓸려 고통과 좌절 속으로 더 깊게 가라앉고 맙니다. 둘째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고의 알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넌 그러다가 결국 다 실패하고 노숙자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다가 고독사로 혼자 죽을 거야. 정신 차려. 이런 식의 말이 떠오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이처럼 최악의 상황을 상기해 나를 자극하고 정신 차리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하죠. 아마 자기 비난의 거센 목소리에서 한 걸음 벗어나 돌아보면 정말 자신도 놀랄 만큼 최악과 극단의 말들에 놀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비난의 말들이 재생될 때 가만히 보면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과 별개로 늘 그렇듯 자동적인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잘할 수 있겠어? 괜히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뭐만 하려고 하면 이런 식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이런 소리들이 잠잠해지고 안정된 상태가 되고 나면 다음과 같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려는데 왜 스스로를 격려하지 못하고 이런 말만 하고 있지?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만약 친구라도 이렇게 말을 해줄까? 이처럼 내 안에 자기 비난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는 내면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자기 비난의 말들이 곧 나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나의 한 부분이 있을 뿐 나의 존재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까지 자기 비난과 혐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서든 없애고 피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멈추지 않는 이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생겨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이 비난의 말을 애초에 누구에게서 들은 것 같은지,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언제 주로 이 목소리가 커지는지,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변하고자 애쓰는 것도 나의 한 부분이고,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나의 한 부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생겨난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나를 위해 애써준 것에 고마워하고, 이제는 어른으로서의 나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말을 찾아가 보자고 말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 비난의 말 옆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도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말입니다. 이전까지 들어보지 않은 말이라 어색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매일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다독여 가다 보면 내 안에 새로운 목소리가 생겼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실제로 내가 뭔가를 더 잘 해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엄마도 그땐 어린 나이였다. 내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자 내 안의 경험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때로는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더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슬픔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어린 시절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득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리된 생각은 아니지만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 내가 어린 시절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내 부모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이 변화는 부모와 건강한 마음의 경계를 만들고 독립해 나가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다룰 4부의 내용이 부모에 대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게는 친숙한 가수 양희은 씨가 오래전 방송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가 용서되지 않았고 너무 미웠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39살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아버지 나이쯤 되고 보니 아버지도 사실은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곁에 남아 있어준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당시 부모의 나이를 지나 어른이 된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서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부모를 다시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내담자를 통해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 씨는 20대 중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지연 씨는 오래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막상 결혼하는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수많은 다툼과 갈등을 보아왔기에 자신도 부모처럼 살거나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될까봐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혹시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결혼하려는 게 아닐까? 나도 불행해지면 어떡하나 등 말할 수 없는 생각들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다루는 과정에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상담을 받으면서 엄마와도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엄마가 저를 낳은 것이 24살이었어요. 제가 지금 28살이잖아요. 저는 결혼하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데 엄마는 저보다 어린 나이에 저를 낳고 길렀다고 생각하니 문득 엄마가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죠. 저는 지금 결혼도 두려운데 엄마는 저를 어떻게 낳았냐고요. 그랬더니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 자랄 때 많이 맞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빠를 만나 집을 나왔다고요. 이제 자식을 낳아서 예쁘게 잘 키우고 싶었다고요. 저를 낳았을 때는 정말 행복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과 달리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떻게 길러야 할지 몰라서 사실 상처를 많이 준 것 같다고 하셨어요. 물론 한편에서는 여전히 화가 많이 나요. 왜 그렇게 저에게 화를 내고 엄마 같지 않고 애처럼 굴었나 야속해요. 하지만 이해도 되고 엄마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되고 자녀를 기르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큰 도전입니다. 부모가 되기 이전의 삶에 별다른 굴곡이 없었고 안정감을 지녔던 성인도 부모가 되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눈물을 쏟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 피로감과 정신적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절대적인 보살핌과 안정을 원하는 존재여서 수시로 욕구를 채워주고 달래줘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는 애정으로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엄마의 뇌와 몸에서는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각한 정신병적 상태에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아이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부모답게 행동할 줄 아는 부모와 자녀를 학대하고 정서적으로 무관심하며 방치하는 부모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것은 사실 부모 자신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시작은 아마 부모의 어린 시절부터일 것입니다. 인간은 포유동물입니다. 포유류가 파충류와 다른 점은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감정의 뇌라고 불리는 변연계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정서적 공감이나 감정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주요한 영역이죠. 또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과 같은 뇌의 화학물질을 분비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피게 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핵심은 변연계를 중심으로 한 정서적인 과정으로 우리의 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책임감과 의무감, 이성적인 노력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녀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키워내는 데에는 뇌의 정서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다미주 신경 이론을 제창한 스티븐 포지스는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부모 내면의 어린 시절부터 발달되어 온 자기조절 시스템, 즉 부모의 내적 마음 상태를 잘 조절해낸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매우 동의합니다. 부모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는 자녀를 보살피기보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이 자동적으로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부모의 조건에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자기 조절감이 결정적 요소입니다. 좋은 부모의 조건에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자기 조절감이 결정적 요소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불안정한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며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느 부모에게나 적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보자면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모른다면 본의 아니게 언제든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정서적 학대를 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